어제 했던 거 짧게 생각해 보면 삼각함수의 정의 3개였다고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입니다. 사인 세타는 왜? y였다고요. 그죠? 순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탄젠트는 x분의 y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건 저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그래프 그리기 전에 딱 여기서만 쓸 거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쓰게 될 거고 특히나 뭐 수학 2 하러 가면 더 많이 쓰게 될 건데 그래서 기본적인 그래프 특징식 몇 가지만 보고 그거 먼저 하고 나서 사각함수 이야기를 할게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f-x랑 fx랑 둘이 같더라. 뭔 소리예요? 어떤 함수 fx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대. 무슨 뜻일까? 이제 좀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건데 원래 y는 fx라는 녀석이 있었다고 봐요. 그럼 지금 f-x는 뭐 한 거야? fx를?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죠. 그럼 이거는 fx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야. 대칭 이동했는데 원래 거랑 똑같대. 뭔 소릴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는데 원래 거랑 똑같대. 뭔 소리야? 원래 지가 y축에 대칭 이동이다 그 얘기예요. 생긴 모양 자체가 지가 y축에 대해서 대칭 녀석이라 이걸 이렇게 돌려도 겹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뭐 이차 함수 같은 거 생각해보면 되죠. 대칭축이 y축이 녀석이라고 생각해보면 좌로 대칭인 거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너무 좀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건데 제대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f 뭐랑 둘이 같대. y좌표가 둘이 같다는 이야기죠. 그 y좌표가 둘이 같아지도록 하는 x좌표를 살펴보면 하나는 마이너스 x고 하나는 x인데 이 둘은 내가 이제 x에다가 어떤 숫자 넣을 거라고 작정을 하면 점이 두 개가 돼요. 내가 x에다 1 넣어야지 하면 f-1, f1 이렇게 두 개가 돼요. 2 넣어야지 그러면 f-2, f2가 되거든. 그러니까 자동으로 점이 두 개가 생기는데 그 두 점의 y좌표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근데 생기는 그 두 점을 보면 하나는 마이너스 1이야. 또 하나는 마이너스 2, 또 하나는 2. 하나는 마3, 또 3. 마4, 4, 마5, 5 이렇게 생겼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동으로 생기는 그 두 점이 마이너스 x랑 x야. 더하면 0으로 일정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동으로 생기는 두 점이 있는데 그 두 점의 x좌표는 합이 일정하더라 그 얘기야. y좌표가 같은 점 두 개 있어. 그 두 점의 x좌표의 합이 일정해. 합이 일정하다는 건 더해서 반 나눠도 일정하다는 이야기죠. 좌표를 더해서 반 나눴다는 건 뭘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중점 찾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합이 일정하다는 것의 의미는 더해서 반띵해도 일정한 거니까 중점이 일정하게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y좌표가 같은 점이 두 개 있어. 그 두 점은 x는 0을 중점으로 갖는다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이다 그런 소리야. 오케이? 응용하자면 이런 거야. 이건 뭔 소리예요? f2-x랑 f2 더하기 x랑 같대. 얘도 f 뭐랑 같은 거지. y좌표가 같은 건데 y좌표가 같아지도록 하는 x좌표 살펴보면 이거 무슨 얘기라? 둘이 더하면 2-x, 2 플러스 x, x는 사라지죠? 4잖아. 즉 합이 항상 일정하다고. y좌표가 같은 점이 두 개 생길 건데 그 두 점의 x좌표는 합이 항상 4야. 즉 x좌표의 중점이 항상 2야. 그 소리라고. 더해서 반띵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다? fx 곡선이 있는데 그놈이 x는 2라는 직선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이더라. y좌표 같은 점 두 개 있는데 그 두 점의 중점의 x좌표가 항상 2로 일정한 거다. 그 얘기니까. 이해됐죠? 뭐 이해 차원이라기보다 거의 외우는 거지. 그럼 이건 무슨 소리야? f 4-x랑 fx랑 같다. 이건 뭔 소리예요? 같은 소리지. 같은 소리라고. 얘도 f랑 같은데
x좌표 둘이 더하면 4로 일정하잖아요. x가 사라지니까. 그 중점 2다 그 얘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x는 2라는 어떤 직선이 있으면 이 직선에 대해서 뭐 좌우로 대칭인 그림이 될 거다 그런 얘기라고요. 이해됐죠? 아무튼 그래서 요것에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이거야. 합이 일정하다라는 건 중점이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엔 중점 x좌표가 0이야 그런 이야기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뭐다? y축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인 그림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을 옛날 말이긴 한데요. 아직도 나오는 책들이 많으니까 우함수라고 표현해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 그리고 요즘 용어로 이걸 짝함수라고도 해요. 짝함수라고 하는 이유는 이 다항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이런 녀석들일 때 차수가 짝수인 녀석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짝함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3 넣은 거랑 3 넣은 거랑 같다는 건 차수가 짝수인 애들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날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써 있는 요 네 개의 식은 이거 다 같은 소리 하는 겁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라는 뜻이에요. 됐죠? 비슷한 녀석으로 이것도 있어요. f-x가 -fx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요 마이너스를 얘한테 주잖아요. 그럼 요 놈은 fx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이 돼요. 그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게 원래 거랑 똑같아요니까 이제 저 녀석은 자기 스스로가 원점 대칭이다 이런 소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설명하면 좋아요. 좌변 넘겨서 보면 fx랑 f-x를 더하면 0이더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봐봐. 얘도 내가 x에다 뭐 넣을 거라고 작정하면 x좌표가 두 개가 생기는데 이 x좌표의 중점이 항상 0이죠. 그런데 f 뭐랑 f 뭐야? 이거 y좌표거든요. y좌표 둘을 더해도 항상 0이라며. 그러니까 y좌표의 중점도 0이라고 존재한다는 거야. 점이 두 개 나올 건데 그 두 점이 x좌표의 중점도 0이고 y좌표의 중점도 0이다 그 얘기야. 그 말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 두 개가 생기더라 그런 소리예요. 아까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아까는 y좌표가 같은 거야. 그게 0을 기준으로 좌우로 같은 게 있다는 얘기였는데 이 녀석은 x좌표의 중점도 y좌표의 중점도 0으로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다? 0,0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x축, y축 그림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아직 이런 그림은 안 배웠지만 이제 2학년 2학기 되면 오지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그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점에 대해서 요 부분이 점대칭이다. 180도 돌리면 겹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다. 라는 거고요. 저 옆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얘는 기함수라고 불러요. 홀함수라고도 불러요. 요것도 다 네 개가 같은 말을 의미하는 거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거랑 되게 저 두 개랑 비슷한 녀석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 중에 자 f2-x랑 fx랑 같아요. 이건 무슨 뜻이었다고요? f2-x랑 fx랑 같아요. 이 말은 얘랑 둘이 더하면 2잖아요. 중점이 존재한다. 그 중점이 어디다? 1. 그러니까 얘는 x는 1이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비슷하게 생긴 녀석으로 2 더하기 x랑 fx랑 같아요. 요거는 더하면 x가 사라지니까 일정하죠. 합이 일정하다는 건 중점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얘는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어. y좌표가 똑같대. 그런데 얘네 둘이 더하면 x가 없어지지 않죠. 즉 합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점이 존재하는 녀석이 아니야. 대신에 x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둘이 빼면 되죠. 다시 말해서 뭐다? 얘는 차이가 일정한 녀석이에요. 차이가 일정. 차이가 일정하다는 건 뭔 얘기냐면 주기가 존재한다 그런 소리거든요. 주기라는 건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 사이클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랑 똑같이 생긴 게 계속 이어붙어 있는 거. 좀 이따가 계속 그리게 될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주기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랑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계속 복붙하는 거. 이런 걸 주기함수라고 하고요. 이 식에 따르자면 요 길이가 2다 그런 소리인 거야. 2 떨어져서 x좌표 차이가 2 떨어지면 y좌표가 같다는 이야기거든. y좌표가 같아지는 점 두 개 살펴보면 이 차이 난대. F0이랑 F2가 같고 F2랑 F4가 같고 F4랑 F6이 같은 거거든. 2 떨어져서 계속 같은 게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해했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식을 보고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외우면 금방 까먹으니까 이렇게 기억하라고. 합이 일정하다는 건 중점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고 차이가 일정하다는 건 주기가 존재한다는 소리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거 다 오늘 삼각함수 그래프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어서 이야기했고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계속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 나오면 다 이 얘기를 항상 하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고요. 책에는 124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나와 있어요. 124페이지 보시면 대괄호 1번은 주기함수 이야기고요. 밑에 내려와서 대괄호 2번은 짝함수랑 홀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짝함수, 홀함수도 조금 더 일반적인 녀석으로 아까 이야기하자면 이런 녀석들, 그죠? 항상 x축, y축에 대해서 대칭이거나 항상 원점에 대해서만 대칭인 걸 하지 않는다고요. 이제 다른 허공에 떠 있는 어떤 직선이나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합이 일정하다는 거, 차가 일정하다는 거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 이야기를 하러 가자면 그래프니까 정의역, 치역 뭔지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 보통 그래프를 그릴 때 y는 sin x, y는 코사인 x, y는 탄젠트 x 이런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그럼 이 식을 보면 자 원래 사인이라는 녀석의 정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사인 세타는 r분의 y야. 그럼 여기서 변하는 건 누구냐면 세타예요. 각도가 변하는 거고 그 각도가 변했을 때 y좌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그게 y는 sin x 그래프예요. 그죠? 정의역이 지금 사인 뒤에 들어있는 거고 얘가 사인 값 자체가 치역이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변하는 건 x야. 그러니까 각도가 변하는 거고요.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라고요? 코사인, 즉 x좌표다 그 얘기라고요. x좌표. 그러니까 우리 원으로 생각해 보면 다시 단위원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에요. x축, y축에 요런 점 하나 생각해 보면 이 점 p, q라고. 에? 아니 x, y인데 그래서 요거를 반지름이 1짜리니까 상악함수로 나타내 보면 그냥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다 그랬잖아요. 요가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그래서 알고 싶은 건 요 세타가 차근차근 변할 때 요 점에 x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y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자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래서 보통 사인 먼저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사인 곡선을 먼저 그려볼 텐데 사인 x를 그리겠다는 건 이런 거야. 세타가 그림을 제대로 그리기 전에 생각해보면 이거라고요. 세타가 딱 0일 때를 생각해보면 1,0에서 출발할 거니까 y좌표는 0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돌다 보면 2분의 파이까지 돌면 1이 되고요. 다시 돌아가서 파이가 되면 0으로 줄어요. 0부터 1까지 커졌다가 다시 0이 됐다가 마이너스 1이 됐다가 다시 0으로 돌아와요. 이게 한 바퀴예요. 그지? 그럼 그 뒤로 도는 건 완전히 똑같이 생겼겠죠. 얘를 계속 같은 속도로 계속 돌린다고 치면 y좌표가 변하는 모양이 똑같을 거라고. 0, 1, 0, 마일, 0, 1, 0, 마일, 0, 1, 0, 마일 이렇게 계속 돌 거다 그런 얘기야. 그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보고 싶다는 건데 나타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한 바퀴는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몇 라디안이라고요? 한 바퀴는 2파이 라디안이었다고요? 요쯤을 파이, 여기 2파이, 3파이, 4파이 뭐 이렇게 계속 영원히 갈 거니까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그림을 그려볼 건데 자, 꼭 지나가야 되는 점을 먼저 찍는 거야. 그럼 세타가 0일 때 즉 요 식에 따르자면 이제 x가 0일 때 요게 동경의 크기라고요. 요건 y좌표고
동경의 크기가 0일 때 y좌표 얼마냐면 0이에요. 0입니다. 좀 더 돌아서 2분의 파이까지 커지면 그땐 1이에요. 여기가 파이라고 치면 요쯤이 2분의 파이겠죠? 그래서 요때 1이라는 값을 가져요. 이 안에선 증가하고 있겠죠? y좌표가 점점점 커지는 중이니까. 그래서 1에서 제일 고점 찍고 밑으로 떨어지겠죠? 파이에서 다시 0으로 바뀐다고요. 그 다음 더 내려가서 2분의 3파이까지 가면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파이가 되면 0이 되죠. 그 뒤로는 다시 2분의 5파이에서 1 되고요. 3파이에서 0 되고요. 2분의 7파이에서 마이너스 1 되고 4파이에서 0 되겠죠. 이렇게 생기게 계속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근데 그때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즉 1, 4분면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각도가 몇 개 있잖아.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요 위기를 이겨내야 돼. 약간 외교처럼 들리겠지만 요 위기를 이겨내야 된다고. 잘 들어. 1, 4분면에서 세타가 커질 때 y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다시 보면 우리가 아는 거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렇게 세 개밖에 모르거든요. 그 세 개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야? 6분의 파이일 때 요점의 좌표 y좌표 얼마예요? 30도니까 요점의 y좌표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면 요쯤이 한 6분의 파이 될 건데 6분의 파이일 때 y좌표가 얼마냐면 2분의 1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자로 싹 그어보면 여기 딱 가운데에서 2분의 1이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좀 왼쪽 편에 있다 그런 이야기야. 그죠?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요. 4분의 파이일 땐 4분의 파이는 이제 얘랑 딱 가운데가 요쯤 되겠죠? 그 4분의 파이일 땐 2분의 루트 2예요. 3분의 파이일 땐 요쯤이 3분의 파이일 텐데 그때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점이 이렇게 찍힌다고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모르는 값이니까 점을 찍을 수는 없지. 근데 대충 점이 저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애들 대충 이어보면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일자로 생긴 거보다는 약간 위쪽에 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위로 볼록하게 생긴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요. 더 볼록해야 되는데.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생긴 이렇게 생겨먹은 모양의 곡선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보면 y좌표가 변하는 걸 생각해봐요. 여기서부터 똑같은 각도만큼 움직일 때 y좌표가 변하는 게 여기서는 더 빨리 변할 거고 이 위에서는 조금밖에 안 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많이 변하고 여기서는 조금밖에 안 변할 거라고. y좌표만 살펴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올라갔다가 점점 완만해져 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불룩하게 생겨먹은 곡선이 그려진다. 그런 이야기고 그럼 그 뒤로 이제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은 이 녀석을 잘 포장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렇게 잘 옮겨 붙이시면 돼요. 그림 너무 더럽게 생겨서 약간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2, 4분면 여기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가 2, 4분면인데 얘는 y좌표가 여기서 이렇게 커지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커지는 거랑 똑같을 거잖아요. 이렇게 y좌표 커지는 거나 이렇게 y좌표 커지는 거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y좌표가 커지는 거나 여기서 y좌표가 커지는 거랑 똑같이 생겼다고요. 그 좌우로. 그래서 이 모양을 이렇게 탁 돌리면 얘랑 딱 겹칠 거다 그런 이야기야. 3, 4분면은요. 여기서 y좌표가 0에서 마이너스 1로 작아질 건데 여기서 커지는 거나 여기서 작아지는 거나 어차피 똑같을 거거든요. 원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커지는 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여기는 이렇게 작아진다고요. 4, 4분면은 이렇게 또 이어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한 주기에 해당하는 y는 sin x 그래프가 됩니다. 그 뒤로 넘어오면 어때요? 저거랑 완전히 똑같은 게 되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영원히 이어집니다. 왼쪽으로 가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영원히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사인 곡선은 이렇게 물결 치는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요거를 이제 진동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무튼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의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y는 sin x 그래프의 정의역은 x에 넣을 수 있는 숫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게 x축이잖아요. x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왼쪽으로도 영원히 갈 거고요. 오른쪽으로도 영원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사인 곡선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새지만 결국 사인 x의 x는 각도였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 몇 바퀴 돌리냐는 내 마음이잖아. 일로 돌리든 절로 돌리든. 그러니까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고요. 치역은 어때요? 꼬라지를 보아하니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의 값만 가지겠죠. 선생님 근데 저 치역이라는 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게 라디안 저 반지름 때문일까요? 저 원의. 뭐 그런 셈이죠. 근데 원의 반지름이 무조건 1인가요? 1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2면 이 좌표가 2 코사인 세타, 2 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사인으로 바꾸려면 2를 어차피 나눠야 돼요. 딱 사인의 값만 우리는 지금 찾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y는 2 사인 x가 아니라 그냥 y는 사인 x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1짜리는 원에서의 y좌표를 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예요. 그리고 우리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하는 얘기는 뭐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요 정도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 우리 아까 앞에서 상학함수 하기 전에 했던 이야기 생각해 보면 얘는 주기가 있는 녀석이라고 했어요. 주기가 얼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바퀴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기가 2파이다라는 거야. 주기가 2파이라는 걸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생겼다고요? fx 더하기 2파이가 fx랑 같더라. 차이가 2파이다. 그 얘기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할 건 대칭성. 이 그래프 보면 여기가 원점이고요. 원점에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저쪽으로는 이렇게 갈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180도 돌리면 겹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의 녀석이고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식으로는 이렇게도 많이 써놔요. 어차피 사인을 보고 있는 중이니까 사인 2파이 더하기 x는 사인 x고요.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다. 뭐 이런 겁니다. 아무튼 이게 y는 사인 x 곡선의 모양새다라는 거고 디테일을 조금만 얹어보자면 우리가 파이가 3보다 약간 큰 숫자잖아요. 3.14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1이고 파이가 3.14니까 요 정도가 3이라고 치면 얘가 1 정도의 높이예요. 아주 이렇게 정밀하게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책에도 보면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비율이 안 맞게 그려져 있는 경우도 가끔은 있거든요. 근데 원래 제대로 된 비율은 요 길이를 3쯤이라고 보면 요 폭이 1쯤 돼야 돼요. 그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면 그게 제대로 된 그림이다 그 얘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조금 넓적하게 막 사인 그려보세요 그랬는데 막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좁게 생기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문제 풀 때 필요하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약간 저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겁니다. 요거 사인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코사인 곡선을 그려봅시다. 코사인 곡선도요. 이런 거잖아. 요 x가 누구냐 하면 역시나 동경이에요. 각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y라고 썼지만 이건 요 함수한테 치역이라서 y라고 쓴 거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저 단위 원에서의 x좌표인 거예요. 그죠? 각도가 변할 때 x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라고. 그럼 세타가 0일 때, 즉 x가 0일 때 x좌표는 어떻게 생겼냐면 1,0이에요. 그러니까 1에서 출발해서 0 됐다가 마이너스 1 됐다가 0 되고 다시 1 되는 거야. 이게 한 바퀴예요. 1에서 0 되고 마일 되고 다시 0 됐다가 1로 바뀐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던 그림처럼 일단 지나가는 전부터 찍어보면 0일 때 1이고요. 2분의 파이까지 왔을 때 0이 돼요. 여기. 그리고 파이까지 가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더 지나서 2분의 3파이일 때 0이 됐다가 이 y축이니까 2파이일 때 1로 끝나요. 요게 한 바퀴예요. 그죠? 그 뒤로 똑같이 생겼겠죠? 0 됐다가 마이너스 1 됐다가 0 됐다가 1 되고요. 0 됐다가 마일 됐다 0 됐다 1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오케이?
이 상태에서 얘도 이 안에 있는 거 좀 디테일하게 보자면 우리 삼각비표 어제 했나요? 표 이야기는 어제 했죠. 사인 0부터 90도까지 써놓고 나서 코사인 찾을 때 어떻게 찾았어요? 여기 있는 숫자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찾았거든요. 그죠?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그거 이렇게 뒤집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곡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인 입장에서 보면 0부터 90도까지를 그려놓은 거거든. 그럼 코사인 어쩌면 된다고요? 요거 그냥 그대로 쏙 뒤집으면 얘가 된다고요. 여기 그림 어떻게 생겼다고? 약간 이렇게 생겼다 그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여기 y좌표가 0에서 1 되는 거나 x좌표가 0에서 1 되는 거랑 모양은 똑같을 거 아니야.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는 x의 대칭인 녀석일 거기 때문에 y좌표 커지는 거나 x좌표 작아지는 거나 모양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새가 됩니다. 그 뒤로는 갖다 붙이는 건 요령이 똑같지. 이렇게 와서 붙을 거고요.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이렇게 생긴 게 한 주기가 될 거라고요. 그 뒤로도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됩니다. 목 부러진다 얘야. 이렇게 계속 되고요. 왼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계속해서 영원히 가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려놓고 나서 보면 이제 알 수 있지만 위에 있는 분홍색이랑 밑에 노란색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평행이동하면 겹칩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르면 이거 한 주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이거랑 완전히 겹쳐요. 생긴 모양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 녀석도 이런 거 정리해봐야죠. 정의역, 지역, 주기, 대칭성. 평행이동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녀석도 정의역은 당연히 실수 전체입니다. 그리고 치역도 마이너스 1 이상이고 1 이하겠죠. 최대값, 최소값이 1이고 마이너스 1인 건 당연히 똑같고요. 주기도 역시나 똑같겠죠. 평행이동한 거니까 반복되는 사이클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얘도 식으로 써보자면 코사인 2파이 더하기 x랑 코사인 x랑 둘이 똑같다 그 얘기고요. 대칭성은 좀 달라지죠. 이거 원래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었던 녀석인데 코사인은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y축에 대해서 대칭 녀석이에요. 축 기준으로 좌우로 이렇게 코스연처럼 생긴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어떻게 쓰면 좋다? 코사인 마이너스 x가 그냥 코사인 x랑 같더라.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는 다행히 되게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좀 그림을 그릴만 하고요. 요 그림 그리는 요령을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탄젠트 하기 전에 이거는 영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림 그리는 요령을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제가 지금 그림 그리는 것처럼 꼭 지나가야 하는 점들을 먼저 찍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사인 x 그래프를 그릴 건데 0에서 2파이 사이만 그려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x축, y축에 예를 들어서 요점을 2파이라고 봐요. 그럼 딱 가운데 파이가 있겠죠? 요거 4등분을 한다고요. 한 바퀴잖아. 그러니까 4사분면에 해당하는 거니까 4등분을 해요. 그러고 나서 꼭 지나가야 되는 점은 사인 곡선이니까 0, 1, 0, 마일, 0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선 증가하고요. 감소하고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게 똑같은 건데 어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도 가르쳐 주셔요.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서 둘 다 소개합니다. 길다랗게 생긴 직사각형을 먼저 그려요. 옆으로 길게 생긴 직사각형을 그려요. 비율은 3대1 정도 돼요. 그거를 반으로 가르고 4등분을 해요. 왜 4등분 하는지 알겠죠? 요령은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사인 그리세요. 그럼 어쩐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그죠? 만약에 코사인 그리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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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길다랗게 생긴 직사각형을 자르고 4등분해서 지나가야 되는 점들을 잡은 다음에 동글동글하게 그리시면 돼요. 오케이? 이 사각형을 다 그리기 싫으면
요렇게 X축, Y축 해놓고 지나가야 되는 점들이라도 딱딱딱 찍으시라 그런 얘기야. 이거 없이 그냥 그리면 진짜 개발 세발 될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 그리는 거 쉽지 않아. 6장이 되니까 그려보면 개판으로 그리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꼭 점을 찍어가지고 그리시고 정 안 되면 진짜 나 도저히 똥손이라서 도저히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라도 그려 차라리. 엉뚱하게 점 찍어놓고 기껏 점 찍어놓고 이렇게 그린다? 막 이렇게? 이상한 그림이야. 이러면 안 되고요. 영원히 반복될 거니까 어디 지나가야 되는지 기울기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튼 요령은 뭐냐면 꼭 지나가야 되는 점들을 찍어라 그런 이야기야.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더 자세한 그림은 좀 이따가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고 마지막은 탄젠트인데 탄젠트는 사인 코사인하고 다르게 자 우리 사인이나 코사인의 경우에는 분모인 r이 가만히 있는 숫자거든요. 그걸 이제 편의상 우리 1로 아예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y 좌표만 보거나 x 좌표만 보면 되는데 탄젠트는 x 좌표, y 좌표 둘 다 변해요. 각도가 변하면 x, y가 둘 다 변해. 그러니까 둘 다 변하니까 한눈에 보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디쯤을 해야 될까? 한 이쯤을 할까요? 잘 그리고 싶어서 그래요. 원이라고 생각해. 원이야. 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요 정도에 해당하는 삼각형이 하나 있었다고 봐요. 요렇게. 요거 세타라고 보면 탄젠트 세타는 요 길이 분의 요 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각도를 조금 더 올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분모도 줄어들고 분자도 늘어나요. 두 개가 다 변해요. 그러니까 보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x는 1이라는 접선을 하나 그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요 노란색 삼각형 보세요. 요 노란색 삼각형에서 요 빗변을 쭉 연장해서 얘랑 만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조금 더 커다란 노란색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근데 처음에 이 원 안에 있던 작은 노란 삼각형이랑 얘랑 만난 큰 노란 삼각형은 닮아 있겠죠? 그냥 연장한 거니까. 그리고 요 각도는 당연히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삼각형으로 찾은 탄젠트 세타나 큰 삼각형으로 찾은 탄젠트 세타나 똑같아요. 닮은 삼각형이니까. 그지? 근데 큰 삼각형으로 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작은 삼각형은 분모도 뭔지 모르고 분자도 뭔지 몰라요. 탄젠트에서. 근데 큰 삼각형은 분모가 1이에요. 반지름이잖아. 1분의 머시기가 탄젠트야. 그 말은 뭐다? 이 값 자체가 그냥 탄젠트 세타다 그 얘기예요. 요 점의 y좌표 자체가. 조금 더 키워가지고 이렇게 분홍색 삼각형 생각해봐요. 작은 삼각형한테는 이거 분의 이거가 탄젠트거든. 근데 얘를 쭉 연장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커다란 분홍색 삼각형이 생길 텐데 그럼 이때는 이거 분의 이거가 탄젠트 세타인데 이거가 1이라고 반지름이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 자체가 그냥 탄젠트 세타의 값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탄젠트를 찾을 땐 원 안에서 찾지 않고 이 반지름을 연장해서 x는 1이란 직선이랑 만나는 점을 찾아요. 이 점의 좌표 자체가 아예 그냥 탄젠트 세타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탄젠트 그림을 그려보면 탄젠트가 0일 땐 당연히 0이에요. 요 점에 이거 쭉 그어가지고 만나는 점 어차피 0이니까 꼭 지나가야 되는 점을 생각해 보면 누구로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0이야. 우리가 아는 각도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요렇게 와서 보면 탄젠트 6분의 파이 얼마죠? 3분의 루트 3. 요쯤에 있고요. 탄젠트 4분의 파이. 연장을 쭉 한다고요? 얼마예요? 고마워. 1이에요. 탄젠트 3분의 파이 쭉 연장할 거야. 얼마겠어요? 루트 3.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키우잖아요. 그럼 삼각형은 졸라 커지죠.
난 옆으로 조금밖에 안 가는데 벌써 이만큼 커졌다고. 근데 이 색깔이 아닌데? 이 색깔로 그리고 있었는데 언제 바뀌었지? 좀 더 올릴 거야. 거의 막 90도 가깝게. 이렇게 생겼어. 이게 계속 올라가겠죠? 저 위에서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탄젠트의 값이 저 위에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죠? 여기서 조금 변하는 거랑 여기서 조금 변하는 거랑 차이가 너무 커요. 여기선 대충 이 정도로 변하거든요. 근데 저 뒤에 가면 미친 듯이 커져요. 빠르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언제까지 올라가냐? 요 동경의 크기가 2분의 파이가 되면 그때는 얘랑 평행하니까 안 만나죠. 그래서 탄젠트 2분의 파이는 없어요. 그래서 탄젠트 2분의 파이, 여기 2분의 파이거든요. 여기는 값이 없어요. 이렇게 돼서 영원히 올라갑니다. 영원히 올라가요? 요 녀석 점근선이에요. 왜 우리 탄젠트 삼각비 표에서도 탄젠트 90도는 없다 그랬잖아요. 코사인 분의 사인 해서 0분의 1이니까 없어요. 그 얘기했죠? 탄젠트 2분의 파이는 값이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90도를 넘어가면 2분의 파이를 넘어가면 그때 이쪽이죠. 얘도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선 그으면 돼.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하면 되죠. 쭉 올라가서 만나게. 근데 문제는 2, 4분면이니까 2, 4분면에서의 탄젠트는 음의 값을 가져야죠. 얘는 지금 위에 있잖아. 여기다 그리는 게 아니라 얘를 밑으로 뒤집어가지고 저기다 그린다고요. 엄청 큰 마이너스에서 점점점 내려와서 이제 0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여기서 끝이 나는 녀석이에요. 여긴 지금 파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나 여기서 내려오는 거나 이렇게 순서를 뒤집으면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음의 값을 가져야 돼. 2, 4분면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얘를 그림을 밑에다 그린다 그런 얘기라고요. 3, 4분면으로 넘어오면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 부분은 양의 값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1, 4분면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2분의 파이를 점근선으로 해서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2파이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뒤로도 마찬가지겠지. 올라가고요. 내려가고요. 아이 귀찮은데? 그만 그려야겠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야. 색깔이 약간 비슷해서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탄젠트 곡선은 사인, 코사인이랑 전혀 다르게 계속 이 왼쪽으로도 있어요. 당연히. 계속 올라가고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요. 이렇게 쭉 올라가고 점근선 다시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고 점근선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점근선 이렇게 생겼어요. 자세한 그림은 126쪽에 보시면 나와요. 126쪽에 보시면 탄젠트 X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함수니까 얘네들처럼 정리를 좀 해볼 텐데 복잡하니까 여기다가 좀 쓸게요. 탄젠트는. 얘도 정의역 생각해봐요. 탄젠트의 정의역. 오른쪽으로 영원히 가요. 왼쪽으로 영원히 가요. 그런데 점근선, 즉 탄젠트의 값이 정의되지 않는 x값들이 몇 개 존재한다고요. 예를 들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2분의 9파이, 2분의 11파이 이런 애들은 탄젠트의 값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x는 1이랑 x는 마이너스 1에 접선 그어가지고 만나는 점 찾을 건데 얘가 90도를 돌아 혹은 90도, 90도, 90도를 돌아 이런 식으로 y축에 겹쳐질 땐 값이 없잖아요. 그지? y축에 겹쳐진다는 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2분의 9파이, 2분의 11파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을 나타낼 때 어떻게 하냐면 x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에서 1파이, 2파이, 3파이만큼 더 가는 거지. 그런 값들을 제외한 실수 전체예요. 저 때는 탄젠트가 정의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x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인 걸 묶어서 우리 뭐라고 부른다? 점근선이라고 부른다. 사인, 코사인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탄젠트에는 점근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 식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필요하거든요. 그 탄젠트는 사인, 코사인과 다르게 점근선이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 치역은요.
우리 사인 코사인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얘는 영원히 올라가고 영원히 내려가기 때문에 치역 자체가 실수 전체가 될 겁니다. 주기 살펴보면 얘도 어쨌든 도는 거니까 한 바퀴를 돌면 자기 자리로 돌아오긴 하는데 여기가 0이거든요. 여기가 2파이예요. 근데 0하고 2파이 사이에 똑같은 그림이 두 번 반복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야.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2파이를 돌면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게 맞지만 이건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 파이라고 해야지. 2파이 안에 똑같은 그림이 두 개 들어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림이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0에서 2파이 사이에 똑같은 그림 두 개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주기를 반 잘라서 파이라고 해야 돼요. 그죠? 파이만큼 돌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주기가 파이 녀석입니다. 탄젠트 파이 더하기 x가 탄젠트 x다. 그런 이야기예요. 대칭성. 원점 여기 지나가고요. 원점 기준으로 한 바퀴 돌리면 180도 돌리면 겹칠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 녀석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그림 그려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탄젠트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탄젠트 x랑 같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 세 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림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약간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많이 그리게 될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 지수함수나 로그함수하고 다르게 특히나 상학함수는 방정식 푸실 때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방정식, 부등식 풀 때 특별히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상학함수는 그래프를 그리셔야 방정식을 풀 수 있거든요. 방정식, 부등식 같은 걸. 그래서 이 녀석은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탄젠트보다는 사인, 코사인이 훨씬 문제 빈도수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그래프 그리는 거 정도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 찍어가지고. 탄젠트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는지를 손으로 표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탄젠트는 그림을 그리는 요령이라는 게 없어. 요령이라고 해봤자 그냥 점근선 찍어놓고 그냥 S자 쭉 길게 그냥 쓰시면 돼요.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얘하고 얘는 정확하게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잖아요. 꼭대기랑 꼴짝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그림을 그리는 것에 훨씬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좀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125쪽과 126쪽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책에 있는 그림 다른 책에도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그림 있을 거예요. 125쪽 잠깐 보시면 사인 곡선 제가 칠판에 그려놓은 거랑 똑같이 생겼죠. 원 있고 옆에 이제 y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낸 거고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코사인 곡선도 원이 있고 곡선이 있는데 여기 축이 약간 이상하죠. x축이 위로 가고 y축이 왼쪽으로 가요. 그 그림을 돌려놓은 거야. 보기 편하게 하려고. 다른 책도 뭐 바이블도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념서도 그림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니까 x좌표를 나타내려고 이제 돌려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자기 개념서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실 때 참고하시고 뒤로 넘어가서 탄젠트도요. 말씀드린 것처럼 x는 1에다가 선 그어놓고 거기에 삼각형 만나게 만들어서 그 점의 좌표 가지고 탄젠트 찾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됐죠? 그림 한번 그려볼래요? 제가 칠판 지우는 동안에 연습장에다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 그래프를 뭐 아주 정밀하게 그리지 않더라도 자신 있게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지나가야 되는 점들을 생각하는 거야. 그 지나가는 점도 그냥 막 외우면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사인 곡선은 y좌표 0, 1, 0, 마일 0이라고요. 코사인은 x좌표 1, 0, 마일 0, 1이라고요. 그죠? 지나가야 되는 점 다 잡아가지고 동글동글하게 그려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요 상악함수 기본적인 그래프를 조금씩 변형을 해볼 건데,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요 y의 sin x예요. 그림 그려보면 조금 크게, 아까 정도 사이즈로 그릴게요. 한 주기만 그립시다. 요쯤을 2파이, 여기쯤을 파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이제 4등분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사인 곡선을 그릴 거니까 0, 1, 0, 마일 0을 지나가는 거야. 그 그림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끝이 나겠죠. 이게 한 주기에 해당하는 사인 곡선이에요. 그 뒤로 요쯤에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고, 왼쪽도 요쯤에 있을 거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누구를 그려볼 거냐면 요 녀석을 그려볼 거예요. 사인 앞에 숫자 2 붙어 있는 거. 이것도 이제 원래 여러분 그 수상 끄트머리에 보면 도형의 이동에 뭐 팽창시키거나 압축시키거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공부를 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얘는 실제로는 어디서 온 거냐면 이제 2분의 y가 sin x다라고 해서 y 대신에 2분의 y가 들어간 거거든요. 혹시 y 대신에 2분의 y가 들어간 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이거를 딱 정리해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혹시 그걸 배운 적이 없으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기본적으로 sin x라는 건 0, 1, 0, 마일 0이야. 0 집어넣으면 0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도 0 집어넣으면 0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1 나오죠. sin 2분의 파이는 1이야. 그럼 여기다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2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1인데 그거 2배 하라 그런 이야기잖아. 좌표를 2배 하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 2가 된다고요. 파이 집어넣으면 0 나와요. 0 나왔을 때 0에다 2배 해봤자 0 되는 거 똑같아요. 2분의 3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올 건데 거기 2배 할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0이 됩니다. 그 사이에 동글동글하게 그냥 그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뭐가 달라졌다? 진폭이 달라졌다. 폭이 2배로 늘었다. 진폭이라는 표현을 책에서는 잘 안 쓰는데, 진폭이라는 표현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진동한 녀석의 폭이니까. 그래서 책에서는 그냥 최대값, 최소값이 달라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진동하는 폭,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2배로 늘어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가 2가 아니라 2분의 1이면 짜부라지겠죠.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여기 앞에 만약에 마이너스 2 sin x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2 sin x 그려놓고 나서 뒤집으면 되죠. 원래는 1이었어야 되는 게 마이너스 2로 바뀐 거니까. 그죠? 이렇게 뒤집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요 앞에 붙어있는 녀석, sin 앞에 붙어있는 녀석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저렇게 진폭이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번엔 x 대신에 2x. 여기 안에 2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x 대신에 2x가 들어간 꼴이거든요. 그럼 요 녀석은 어떻게 바뀔 거냐? 얘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주기가 바뀌는데, 주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사인이라는 녀석은 0부터 2파이까지 들어가면 한 바퀴가 끝나요. 그지? 요 사인도 당연히 사인이니까 0부터 2파이까지 들어오면 한 바퀴가 끝나요. 근데 지금 여기 2x가 들어있거든. 그럼 x에다 숫자를 넣는 내 입장에서는 0부터 파이까지만 넣으면 되죠. 0에서 파이까지 넣으면 알아서 2배 해가지고 지가 먹을 거잖아. 뻥튀기 해서. 그러니까 나는 0부터 파이까지만 넣으면 돼. 그럼 얘가 알아서 한 주기가 끝나요. 파이가 여기거든. 0부터 2파이까지 가야 원래 한 주기가 끝날 건데 오르락 내리락 0부터 파이까지만 넣어도 한 주기가 끝난다고.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생겼다? 짜부라졌다 그런 얘기예요. 0, 1, 0, 마일 0. 그림이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뀌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그림 어떻게 생겼다고?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0부터 2파이까지 집어넣으면 사인 입장에선 0부터 4파이까지 들어왔다고 인식을 하고 두 주기를 돌릴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여기 주기가 달라졌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사인 2분의 x. 주기가 늘어나겠죠. 2배만큼. 얘는 2파이까지 넣어야 되거든. 나는 어디까지 넣어야 돼요? 4파이까지 넣어야 돼요. 그래야 한 주기가 끝나요. 그럼 2파이까지면 반 주기밖에 못 돌아가죠. 반 주기 돌아갔다는 건 0에서 1 찍고 0으로 돌아오는데 끝났다 그런 이야기야. 이렇게 생겼어요. 더 그리고 싶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가 3파이, 여기가 4파인가? 여기가 4파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이렇게 해야 한 주기가 끝난다 그런 이야기야. 옆으로 쭉 당기는 거거든요. 이해했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y는 a sin bx 이래버리면 요 a라는 개수와 b라는 개수가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a가 하는 역할은 진폭,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죠. b가 하는 역할은 주기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죠? 물론 부호에 따라서 대칭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방향이니까 문제가 될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위아래로 얼마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양옆으로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것들이 요 A와 B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그런 얘기라고요. 사인이나 코사인은 아주 극명하게 갈리겠죠. 왜냐하면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갔다 내려가는지가 다 티가 나요. 그리고 주기도 딱 티가 나요. 근데 탄젠트는 주기 정도는 티가 나는데 여기 앞에 붙어있는 A는 티가 잘 안 나요. 탄젠트 그림을 그려보면 탄젠트는 최대값, 최소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올라가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게 y는 탄젠트 x라고 쳐봐. 그럼 탄젠트 2x는 이 탄젠트 x는요. 이걸 2배한 거라서 그냥 이렇게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티가 안 나요. 손으로 그려보면. 그래서 탄젠트는 잘 모르겠지만 사인, 코사인은 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얘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저 녀석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면 a sin bx 더하기 c 더하기 d 요게 최종판이거든요. 얘는 뭐 하는 녀석이라고요? 진폭. 얘는 뭐 하는 녀석이라고요? 주기. 얘는요. 얘는 혼자서 뭔가 작동하지 않아요. C는 혼자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B로 묶은 상태에서 X 더하기 B분의 C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 뭐 한 것처럼 보여요? X축 평행이동하고 관련이 있어요. X 대신에 X 더하기 B분의 C가 들어갔잖아. 이거는 X축 평행이동하고 관련이 있고요. D는 뭐겠어요? 그죠? 얘는 Y축 평행이동하고 관련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이것들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A는 진폭인데 진폭이라는 표현 잘 쓰지 않고요. 최대값, 최소값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녀석의 최대값 얼마냐 하면 사인이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A 사인이면 제일 큰 값은 A겠죠. 근데 이제 A가 혹시 음수일지도 몰라서 절대값 A라고 하고요. 거기에 Y축으로 D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절대값 A 플러스 D. 요게 최대값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D로 올렸으니까 최대값도 올라가죠. 당연히 최소값도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최소값은 누가 되냐면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D. 이렇게 생긴 녀석이 최소값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주기는요? 원래 사인의 주기는 뭐였다? 2파이. 근데 지금 여기다가 B를 곱했죠. C는 신경 쓰는 거 아니야. 평행이동이니까. B를 곱했어요. 그럼 요 녀석 주기는 뭐로 바뀔 것 같아요? B분의 2파이. 사인은 2파이가 들어와야 한 바퀴가 끝날 건데 여긴 BX잖아. 그럼 난 X에 뭐 넣으면 된다고? B분의 2파이를 넣으면 된다고. 근데 우리 보통 주기도 양수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절대값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외우면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사인의 주기는 원래 2파이였는데 여기다 B를 곱했으니까 나는 B분의 2파이를 넣으면 되는 거라고요. 여기다가 예쁘게 뭐 2, 4 이런 것만 주지 않아요. 들어온 숫자 준다고. 들어온 거 줘도 여기다 외워서 집어넣으면 헷갈리니까 그러지 말고 요거 2파이 되려면 X에 뭐 넣어야 되지? 그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다라는 거야. 자, 292번 한번 볼게요. 드디어 문제를 풀러 갑니다. 1시간 만에. y는 3 sin x래요. 아, 요거는 아까 거랑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옆에 있는 거. y는 2 코사인 3x. 요 녀석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요거 그림을 그리려면 원래 코사인 x 그래프가 먼저 좀 있어야겠죠? 한 주기만 딱 그려볼게요. 여기 파이, 여기 2파이. 코사인을 그릴 거라고요. y는 코사인 x. 그러니까 얘는 1, 0, 마일, 0, 1 이렇게 지나가는 녀석이에요.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뭐 2를 먼저 하셔도 되고 3을 먼저 하셔도 되는데 얘를 먼저 하든 얘를 먼저 하든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걸 먼저 해볼까요? y는 코사인 3x? 뭐가 달라진 거다? 주기가 어떻게 바뀌었다? 주기가 어떻게 바뀌었다? 얘가 2파이 되려면 x에 뭐 넣어야 돼요? 3분의 2파이. 주기가 3분의 2파이로 바뀌었다. 원래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인데 3x니까 나는 x에다가 3분의 2파이만 넣으면 된다고. 그럼 다시 여기가 파이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2파이면 한 요쯤 돼요. 여기서 한 바퀴가 끝났다는 이야기야. 다시 말하면 0부터 2파이 사이에 3바퀴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기 3분의 2파이, 여기 3분의 4파이, 여기 2파이, 여기 3분의 4파인가? 여기가 2파이가 아니구나. 잠깐만요. 지금 점을 이상하게 찍었나봐요. 여기가 2파이네. 여기가 2파이.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 3분의 2파이, 여기가 3분의 4파이, 여기가 2파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여기 3분의 2파이를 4등분 해야지 이제. 하나, 둘, 셋. 4등분 해서 1, 0, 마일, 0, 1이에요.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얘가 코사인 3x가 돼요. 그럼 얘는 이제 뭐 하면 돼요? 진폭을 2배 늘리면 되죠. 위아래로. 2, 0, 마이, 0, 2, 0, 마이, 0, 2, 0.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안 돼.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엄청 좀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여러분 책에 보시면 그림 이렇게 안 그려져 있죠. 이렇게 격하게 그려져 있지 않거든요. 보기 편하라고 옆으로 좀 늘려놨어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해설에 코사인 x라면서 점선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비교하라고. 근데 그 코사인 x 그래프가 엄청 넓적하게 그려져 있죠. 비율대로 그리자면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뾰족하게. 이렇게 3배 줄였고 이렇게 2배 늘렸으니까 엄청 왔다 갔다 많이 하게 생겨 먹었는데 이렇게 그림 안 그려놓고 약간 넓적하게 그렸다고요. 대신에 좌표를 써놨죠. 이 점의 좌표가 뭐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연습할 때는 코사인 곡선 그려놓고 그거랑 비교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내는 게 좋기 때문에 흰색이랑 마지막에는 연두색 정도는 같이 그려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에도 보시면 점선으로 코사인 곡선이 그냥 그려져 있으니까 그거 보도록 하시고요. 탄젠트도 보면 탄젠트 2분의 1 x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탄젠트 x를 먼저 그려보면 y축, x축에 여기가 지금 점근선 하나예요. 2분의 파이. 그럼 여기 파이, 여기 또 2분의 3파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약간 이렇게 생겼고요. 원래 탄젠트 곡선은 약간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도 그릴까요? 이 상태에서 2분의 1 x 했대. 이건 뭐가 바뀌었다고요?
주기가 바뀌었다고 주기. x 앞에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주기가 뭘로 바뀌어요? 2파이로 바뀌었지. 원래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인 녀석이잖아요. 근데 2분의 1 x니까 나 여기다 2파이를 넣을 거라고. 2파이에 한 바퀴가 끝나는 거야. 그럼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2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파이에서 한 바퀴가 끝나는 거야. 올라가고 올라오다 끝나는 게 한 바퀴야. 근데 이제 뭐라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가 이 점근선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고요. 그리고 올라가기를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옆으로 이렇게 늘어난 꼴이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 어려운데 봐요. y는 탄젠트 x. 이거 점근선이 어디였다고요? x는 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요게 점근선이었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요 2분의 1 x 가지고 점근선을 찾으려면 2분의 1 x가 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인 점이 점근선인 거야. 그러니까 x는 2n 파이 더하기 파이가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파이에서 점근선이 생겨요. 그 다음에 3파이에서 생기고 그 다음 5파이에서 생긴다고요. 이렇게 늘린 거니까. 그죠? 그 점근선의 방정식도 외워두셔야 돼요. 어쨌든 찾아야 하거든요. 아무튼 이 분홍색처럼 옆으로 늘어난 게 탄젠트 2분의 1 x 그래프다. 그런 이야기예요. 졸라 어렵다 그죠? 옆으로 갈 겁니다. 294번. 정성껏 그려야 돼. 그리고 내가 약간 강박이 있어서 그래요. 그림 그리는 것에. 2분의 1 사인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돼요. 자, 요거 그려볼 거예요. 당연히 기본이 되는 건 사인 x부터 생각해야겠죠? 자면 안 돼, 그러니까. 자면 안 돼. 여기 파이, 여기 2파이. 그냥 사인 x 곡선 그려보면 0, 1, 0, 마일 0.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 상태에서 평행이동을 먼저 하지 말고요. 모양을 먼저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부터 하는 게 좋다고요. y는 2분의 1 sin x부터 그려볼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달라진다고요? 진폭이 달라진다고요? 그죠? 짜부되는 거니까. 그래서 0, 2분의 1, 0, 마이너스 2분의 1, 0.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얘 뭐 한 거다? 평행이동. 얼마큼 평행이동? x축으로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지나가야 되는 점이라고 찍은 데가 0, 1, 2분의 1, 0, 마이너스 2분의 1, 0인데 이 점들을 6분의 파이만큼 이동시키라는 거야.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오는 거고요. 얘가 6분의 파이만큼 가는 거고요. 얘가 6분의 파이만큼 가요. 6분의 파이만큼 6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면 돼요. 옆으로. 그 상태로 그림 그리면 돼.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내가 이동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야, 요 점의 좌표 6분의 파이야. 요 점의 좌표는 6분의 7파이야.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원래 사인 곡선에서 내가 6분의 파이만큼씩 밀려났고 최대값 최소값도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를 표시한 게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제가 여기다 분홍색으로 써놓은 것만 표시하시면 충분해요. 그리고 나서 물어본 게 지금 뭐야? 최대값 최소값 주기 구하래요. 최대값 최소값은 똑같죠. 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똑같은 게 아니라 최대값은 2분의 1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주기가 똑같죠. 평행이동만 한 거니까. 그죠? 아, 토할 것 같네. 하나만 더 그리고 옆에 거요. 여러분 이제 연습장에다 크게 그리셔야 돼요. 저거 조그맣게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몰라요. 그림 크게 그리세요. y는 마이너스 3 코사인 x 더하기 1입니다. 자, 코사인 그래프부터 그려보면
마이너스 3이나 해야 돼? 뭐 하면 되지 뭐. 여기 파이, 요거 2파이. 코사인은 1, 0, 마일, 0,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하는 거니까 그냥 코사인도 그리는 거야. 이제 혼자서 나중에 할 때는 코사인 그래프를 굳이 안 그려도 되겠죠? 왜냐면 어차피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럼 얘를 그리려면 1이었던 게 마이너스 3으로 바뀌면 되고요. 뭐 0은 그대로 있고요. 마이너스 1이었던 게 1, 2, 3으로 바뀌면 돼요. 0은 그대로 있고요. 얘가 1, 2, 3으로 내려가면 되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그 다음에 뭐 하래? 평행이동 하래잖아. 더하기 1 하래. 그럼 이 점이 더하기 1 하면 되죠. 얘도 더하기 1 하면 돼요. 얘도 더하기 1 하면 되고요. 얘도 더하기 1 하면 되고요. 얘도 더하기 1 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곡선을 이으면 되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겠다. 그죠? 그래서 그림을 이제 완성을 하자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도 이렇게 생겼겠죠? 이상하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요. 그림을 표시하실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3에서 1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2 되겠죠? 여기는 4 되겠죠? 마이너스 1에서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뭐 여기 파이, 여기 2파이 이렇게 쓰시면 되죠. 요거랑 요거 정도. 이 점 x좌표 굳이 안 쓰셔도 돼요. 그 꼭대기랑 꼴짜기가 어디인지를 표시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 표시하시면 제대로 그린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정시줄 놓으면 안 돼. 약간 놓는 분위기인데. 뒤 페이지 가서요. 296쪽. 296번. A, B, C, D 찾으세요라는 문제거든요. 자, fx가 이렇게 손이 아프지? A 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b분의 x 더하기 c래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5고요. 주기가 2파이고요. f 6분의 파이가 1이래요. A, B, C 찾아라입니다. 다 양수래요. 일단 첫 번째로 최소값이 마이너스 5라는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A 때문에 진폭이 달라졌겠죠. 근데 이제 A는 양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 더하기 C, Y축 평행이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A 플러스 C, 마이너스 A 플러스 C. 원래 1 마이너스 1이었던 게 A 마이너스 A가 되고 올렸으니까 A 더하기 C, 마이너스 A 더하기 C. 그지? 그럼 최소값이라는 건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마이너스 5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주기가 2파이라고 그랬어요. 주기는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B하고 관련이 있겠죠. 이 B는 지금 보면 어디 있냐면 B가 X분의 B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사인의 주기가 얼마냐면 2파이잖아요. 그럼 이 녀석은 주기가 뭐가 돼야 돼요? 얘가 2파이가 돼야 되니까 2B파이가 돼야죠. 그지? B 곱하기 2파이가 돼야 되니까 2B파이라고. 근데 그 2B파이가 2파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 B가 얼마다? 1이다. 그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바뀐 척 했지만 안 바뀌었다. 그 얘기라고. 똑같잖아. 그대로 2파이로. 그지? 그러니까 B가 1이다. 그 얘기고요. 마지막 요놈은 대입해보라는 이야기지. F 6분의 파이는 A 사인 3분의 파이에 B가 1인 거 찾았어요. 6분의 파이 더하기 C야. 얘가 지금 1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요건 사인 6분의 파이네요. 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다? 그죠? 야, 왜 다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지? 그래서 얘랑 얘 연립하면 이제 A가 나오겠죠. C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요 개수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시면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298번도요. 마지막 298번도. ABC 찾으세요. 얘. ABC 찾으래. A가 하는 역할이 뭐였다고? 진폭. 그지? 얼마겠어요? 지금 보니까 2겠죠. 최대값, 최소값이 2랑 마이너스 2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A가 양수라고 알려줬으니까 2야. 음수라고 쓰면 마이너스 2겠고요.
B가 하는 역할은 뭐였다고요? 주기랑 관련이 있다고요? 그럼 지금 이 그래프에서 주기는 어떻게 생겨먹었어? 3분의 파이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고요. 올라가면서 만났어요. 그 다음에 다시 걔랑 같은 지점이 어디 있어? 3분의 4파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 주기가 얼마야? 파이인 거지.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4파이까지가 한 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기가 파이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주기는 출발이 어디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뭐 이렇게 생긴 곡선에서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난 게 한 주기라고 할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난 게 한 주기라고 할지 상관없다고. 어차피 복붙하는 거기 때문에 주기라는 건 똑같은 게 반복되는 간격이 중요한 거지 출발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그림에 보시면 3분의 파이일 때랑 3분의 4파이일 때가 똑같이 생겼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길이가 주기가 될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주기가 파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B가 얼마라는 이야기다. 마지막 문제라니까 얘들아. B가 얼마라는 이야기다. 2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야 파이에다가 x에다 파이 넣었을 때 한 주기가 돌아가죠. C는 뭐 하는 거라고요? 평행이동, 그지?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대충 그림이 이렇게인가? 여기가 3분의 파이, 여기가 3분의 4파이. 자, 우리가 찾기를 A가 2인 거 찾았고 B가 2인 거 찾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2 사인 2 x 빼기 2분의 c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죠? 그럼 이제 얼만큼 평행 이동했는지를 찾을 건데 원래 사인 곡선이라는 건 0,0에서 출발해서 위로 갔다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요 녀석을 어떻게 평행 이동하는 걸까라고 했을 때 원래 이렇게 생겼을 녀석이니까 요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확신할 수 없어요. 요만큼 평행 이동해도 되거든요. 그죠? 혹은 이렇게 올라가도 있던 녀석을 이쪽으로 요만큼 평행 이동해도 똑같이 겹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 그림만 쳐다보고는 얼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x축으로 평행 이동한 건 원래는 찾을 수가 없어요. 주기니까. 똑같은 그림이 반복되니까. 그래서 C의 값을 찾을 때 문제 보시면 C의 범위가 나와요. C는 원래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평행 이동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가까운 것부터 살펴보면 C가 0부터 2파이 사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양수이긴 하겠죠. 그래서 내가 가장 간편하게는 여기서 여기로 간 게 제일 편하잖아. 그 3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2분의 C를 3분의 파이라고 하자. 그럼 C가 얼마가 돼요? 3분의 2파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얘는 주어진 범위 안에 있죠. 그렇게 3분의 파이가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 근데 만약에 내가 나 3분의 파이 말고 이쪽으로 가볼래. 그럼 요 점의 x좌표는 뭐겠어요?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왜? 3분의 4파이, 3분의 파이. 그 파이만큼 또 가야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거든요. 난 이거 평행이동을 왼쪽으로 3분의 2파이만큼 갔다고 할래. 그럼 2분의 C가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란 이야기야. C는 마이너스 3분의 4파이예요. 만약에 C의 범위라면서 마이너스 2파이에서 0이 가라고 했으면 이게 답인 거야. 이게 답이 아니고. 이해하지 무슨 얘기지? 반대로 아예 여기까지 갔다고 치면 C는 3분의 8파이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C의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이해하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C의 값은 원래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그 중에 적당한 걸 골라서 대답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 뒤에 절대값도 원래 있는데 오늘 게 제대로 되면 절대값은 절대값이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절대값 그대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조금만 확인하면 되고요. 언제 끝나냐?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설명할 건 여기까지고 실제로 그래프 그리고 문제도 좀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 몇 개 없어요. 그죠? 유제 뭐야? 4개밖에 없어요? 너무 적네. 예제도 다시 하세요. 내가 그렸잖아. 니들도 그려보세요.